네, 저는 오늘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그 모니터링 AI 에이전트라는 이제 발표이고요. 최근에 이제 AI 세이프티 분야 쪽에서 모니터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순서는 컨트롤러빌리티 챌린지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정의에서 시작해서 이 분야에서 이제 남겨져 있는 어떤 퀘스천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파이더맨의 그 유명한 문구가 있죠. 어, 강한 힘이 있는 자에게 강한 책임이 따른다였나? 어, 어찌됐든 어, 이제 강한 힘을 이제 가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좋은 데 쓰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어, 우리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이 영화도 이제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영화를 보시면은 어벤져스 멤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정의를 가지고 어, 뭐 침입자라던가 혹은 이제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어, 우리 일반인들에게 뭐 안 좋은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뭐 상위 기관에서 컨트롤을 뭐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둘이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미 저희도 이제 웹브라우징이라던가 혹은 코딩, 컴퓨터 유저 같은 다양한 이제 태스크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 어, 이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될 여지나 혹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컨트롤러블하게 이제 남아있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어떤 그 악용으로부터 좀 저항될 수 있으며 그리고 디플로이 시에 좀 안전하게 이제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그 우리의 이제 머릿속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어떤 AI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좀 위험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 사보타지라는 어떤 건데 이 사보타지라는 거는 어떤 에이전트가 어, 우리에게 좀 헬프풀하게 보이는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좀 어, 그 에이전트만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좀 사이드 태스크를 수행한다든지 뭐 이런 예시를 이제 이르는 말인데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어떤 친구에게 뭐 페이백하는 거를 도와줘라는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할 때 에이전트가 어떤 좀 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에이전트 뭐 내가 지정한 어떤 프렌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 최소한 뭐 5천 달러를 보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행동한다던가 이런 이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 이제 사용자를 속인다거나 혹은 뭐 하이제킹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안 좋은 정보를 받아서 그거에 에이전트가 하이잭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들은 이미 어떤 그 위험한 결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그두 엔스로픽과 오픈 AI의 사건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제 그 알 수 있는데요.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그 페이블이 나올 때였는데, 그때 이제 사용자 환경, 샌드박스 환경을 탈출해서 이 권한을 무시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그 미스 비헤이비어들이 나왔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오픈 AI가 그, 최근 릴리스된 모델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델이 자유롭게 이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허깅 페이스를 해킹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어, 물론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한 번 일어났을 때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AI 세이프티 쪽을 보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프론티어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AI 회사들서부터 시작해서 그 세이프티 연구를 주로 하는 어떤 오르가나이제이션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좀 특징은 이런 그 기관 주도로 어떤 프론티어 연구들이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 앞서서 이제 그 이 AI 세이프티 리서치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 주로 이 AI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을 이제 인식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디팅, 즉 감시하는 체계라던가, 혹은 뭐 레드 티밍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앞에서의 이제 그런 예시들처럼 언세이프 비헤이비어가 일어났을 때 그게 문제라는 것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유해한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구들이 이제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 예시로 뭐 얼라이먼트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가드레일 같은 것들을 설계한다거나 혹은 에이전트의 권한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보자면은, 얼라이먼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의도한 대로 에이전트가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혹은 파인 튜닝을 뭐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버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트의 행동 자체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그거를 평가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컨트롤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드레일 같은 것처럼 직접 이제 우리가 제약을 가하거나 중간에 개입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 뒤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리스크를 잘 디텍트해야 된다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어, 그 자체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옵서베이션 메커니즘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개념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에이전트의 행동이 있을 때 그로부터 이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인지를 계산해서 주로 뭐 스칼라 값으로 그것을 내려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모니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규어는 이제 그 간단한 모티베이션인데, 뭐 예를 들면은 에이전트가 뭐 이런 식으로 SSH 키를 좀 스틸할 만한 좋은 기회다라는 이제 수치를 생각을 했다면, 모니터는 이를 보고 이제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거를 잘 이제 플래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신호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컨트롤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경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건데, 모니터는 일단 가장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 컴퓨터 보안 쪽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유저가 어떤 서버와 통신을 할 때, 좀, 뭐, 유저나 혹은 이제 서버 쪽에서나 뭔가 어, 이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로그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어진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액티비티를 확인해서 그것이 이제 주로 예상되는 이제 비헤이비어와 어, 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던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 어떤 그 인트루전이 detect됐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얼러트를 내리는 그러한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하게 어, AI 에이전트 쪽에서는 이 앞에서의 그 얻은 레코드를 에이전트의 어떤 아웃풋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액션을 내렸는지와 어떤 툴을 호출했는지 그리고 어, 지금까지 이제 에이전트가 그 인터랙션 했던 어떤 트래젝토리 그리고 어, 각각 액션을 이제 수행할 때 내뱉는 어떤 리즈닝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그 감시의 대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에이전트 비헤이비어를 보고 모니터의 역할은 어, 리스크 스코어를 이제 내기 위한 어떤 증거를 잘 모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어,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아웃풋 액션들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은 누가 봐도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은 아까 예시처럼 뭐 SSH 키를 뭐 복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떤 아웃풋 단위에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점차 에이전트의 능력이 증가하면서 그 행동을 뭐 하나의 액션이 아니라 뭐 어떤 뭐 여러 액션에 이제 분산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SSH 옮기는 행동 같은 거를 뭐 어떤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고 스크립트를 실행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턴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인터널 스테이트를 만약 확인해서 이러한 스테이트가 나왔을 때 위험한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면은 사실 이제 이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는 이 리즈닝 쪽을 이제 보자라는 건데, 즉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기까지 내뱉었던 어떤 COT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대상으로 많이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어떤 그 액션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COT 모니터링이 유의미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가정이 깔려 있긴 한데요. 일단 최근에 그 리즈닝 모델들 같은 경우는 어, 주로 어떤 COT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액션을 하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떤 액션을 할 때 주로 생각을 내뱉는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태스크를 풀면 풀수록 액션을 잘 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COT를 잘 내뱉어야 돼서 어, 그 어느 정도 액션을 내기 위해 COT가 필수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액션 전에 우리가 인텐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장점이 어떤 액션만 봐서는 우리가 어, 좀 명확하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파악하기 힘들 때 그런 액션들을 어, 우리가 이제 인텐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오른쪽 예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액션이라고 했을 때 COT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COT를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에서도 나온 건데, 그 모니터링의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액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COT까지 같이 포함을 했을 때 훨씬 이제 디텍트하는 이제 확률이 이제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이
초록색 부분, 초록색에 이제 동그라미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COT 모니터가 이제 캐칭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액션 모니터가 캐치한 부분은 요 파란색 부분,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COT가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COT 모니터가 많이 연구되고 있고, 어, 이미 이제 작년부터 프론티어 랩이라던가, 어, 프론티어 이제 그 기관들이라던가, 혹은 그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오픈 퀘스천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이 COT로부터 우리가 좀, 릴라이블하게 옵서브 할 수 있는지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OT, 리즈닝 모델의 어떤 특징 때문에 COT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어떤 확률이 높지만, 사실 이게 충분하냐 하면은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에이전트가 이 케이퍼빌리티가 증가하면서 그런 어, COT 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인터널 스테이트에서 이런 연산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스케일링 될수록 어떻게 될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은 이제 단순 COT가 아니라 어떤 인터널 스테이트를 뭐 봐야 한다고 이런 주장도 있고 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릴라이블한 뭐 모니터 릴라이블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는데요. 뭐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제이스페이스라는 엔스로픽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여기서는 어떤 미스얼라인드 모델의 어떤 그 제이스페이스를 확인했을 때 여기에 어떤 fake이라던가 뭐 secretly, 뭐 deliberately 이런 어떤 그 미스얼라이먼트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널 스페이스까지 봐야 되는지 혹은 뭐 COT만 봐서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열려있는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 조금 이제 뭐 공상과학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에이전트 자체가 모니터링을 좀 적응하고 모니터링을 우회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이 연구는 그 요수아 벤조가 교신을 맡았던 연구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이전트가 어, 나는 뭐 이슈를 파악했다. My thinking blocks are visible 이런 것처럼 지금 모니터가 이 에이전트의 싱킹을 보고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숨겨서 이제 COT에 이제 활용한다거나 이랬던 이제 현상들을 나타냈던 논문인데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모니터를 런타임의 가드레일처럼 활용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액션을 했는데 외부의 어떤 무언가 때문에 자꾸 액션이 막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를 모니터가 있는 건가? 약간 내 행동을 위해서 좀 어댑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모니터링 메커니즘 자체가 여전히 좀 이런 스트래티직한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유용할 것인가? 라는 이제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모든 트래젝토리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어, 당장 요즘 에이전트들 봤을 때 몇 시간 단위로 액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트래젝토리가 굉장히 길어질 텐데 그 비용 또한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AI 모니터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결국 휴먼이 어느 순간에는 개입되어야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휴먼이 이제 모든 걸 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좀 일부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뭐 휴먼이 봐야 되는 볼 수 있는 양에도 제한이 있고 우리가 트레이토리를 볼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그 제한된 버짓 속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고 휴먼이 개입해야 되는 지점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도 여전히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넣었는데, 그 마지막 슬라이드의 내용은,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오픈 AI 쪽에서도 트레이닝 단계에서 이제 직접 모니터를 활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다라는 방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 그, 우리가 예전에는 조금 공상과학 같다고 생각했던 이런 에이전트의 어떤 미스비헤이비어들이 실제 프론티어 랩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이고, 그래서 좀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거를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만들어 봤고요. 일단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쪽 분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델이 다 자기 리즈닝 체인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이제 말을 해줘서 그 모니터링 가능한 건데, 그 혹시 네. 약- 진짜 그런 이상, 약간 언세프티한 행동을 잘하는 모델이 자기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 건데 그냥 말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음, 그게 이제, 어, 물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하는 건 맞을 거고, 어, 이 모니터링 자체를 또 러닝 시그널로 활용했을 때 그 어떤 미스비헤이비어를 하려는 그 COT는 숨기고 미스비헤이비어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할 때 생각을 숨기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이제 어떤 확률적인 모델이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가 학습에 잘못 쓰게 되면은 좀 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액션 모니터링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같이 해서. 그쵸. 한다면은 액션까지 같이 본다거나 혹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게끔 뭐 학습을 한다거나 방법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 COT 막 나왔을 때 그때 그 로스트 인드 미들 그 논문 좀 아시죠? 약간 중요한 정보가 뭐 그 CO 약간 인풋의 시작에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모델의 성능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논문인데, 그럼 COT 모니터링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레이젝토리가 엄청 길잖아요. 그럼 모델이,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에 대한 시그널이 그 COT 음, 체인의 뭐 시작 부분이 있는지 뭐 가운데 부분이 있는지 약간에 따라서 그 모니터링의 능력이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이 이슈를 위한 그런 메소드나 논문 음,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 뭔가 모니터링 쪽 메서드는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어떤 메서드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리워드 모델을 만들거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LLM 자체를 활용해서 모니터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주로 이제 연구가 된다면은 어, 이 모니터 자체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작은 모델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모델들이 모니터링을 어떤 경우에 잘할 수 있는지가 맞는 것 같고, 어,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니터가 어떤 리스크를 디텍트 한다는 점에서 사실 어떤 가드레일이나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 자체를 학습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키텍처를 붙여서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딱 모니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 동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원님. 안녕하세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오늘 보여주신 예시에서는 모델들이 띵킹이나 액션 레벨에서 요거 빼내야지 막 아까 제이스페이스 봤을 때 막 스틸 뭐 빼내 막 그런 토큰들이 있기도 했고 악의적인 행동을 갖는 띵킹이나 액션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가 모델 스스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뭔가 보안에서 큰 문제지만 취약점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의도랑 음, 관계없이 취약점을 만들어내는, 패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모델의 의도도 아니니까 모니터링 되기도 힘들고 뭔가 더 압도적인 꼼꼼함으로 검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쪽으로도 되고 있나요? 논문 쓰기 어려워서 많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맞아요. 이 모니터 쪽이 현재 연구되고 있는 방향은 진짜 모델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팅을 만들어서 그런 어려운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잘 탐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어, 요 논문이 대표적인 테스트 베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에이전트가 메인 태스크를 수행한다는 트래젝토리가 같이 섞이니까 그 속에 있는 이런 의도를 잡아내기 어려울 거니까 그런 그 모니터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말씀해주신 방향은 사실 제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모니터링 쪽에서 없냐를 생각해 봤을 때, 어, 뭔가 좀 더 가드레일이나 이런 거에 좀 맞는 방향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유주나 이런 쪽에서는 진짜 그런 경우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가드레일 어프로치로 해서 우리가 액션을 확인해서 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면은 뭐 시그널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연구들은 있었는데 좀 명시적으로 어떤 그 COT 자체도 확인하고 어떤 태스크가 들어오는지도 확인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다 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하려는 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릴라이빌리티 이슈가 제일 많을 것 같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아예 태스크적으로 좀 그 명시가 잘 안 됐다거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환경과 결합했을 때 좀 불가능한 태스크들이 좀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유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그러한 경우들은 이 모니터링 쪽에서 많이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태스크도 보고 뭐 COT도 보고 확인해서 아 이런 경우는 좀 앰비규어스한 경우구나 라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이 시그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관련해서 제가 어제 딱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회사 자원 쓴다고 했는데 막 정책 같은 거 뭐 아무도 몰라가지고 클로드 코드한테 그냥 답 써달라고 했더니 정책 뭔가 보안 폴리시 같은 거 어겨가지고 전 경고 달라고 했거든요. 음, 도커 어떤 정해진 도커를 써야 되는데 막 그냥 아무 인터넷에 있는 도커 썼다 그런 거였는데 뭐 제가 좀 덜 준 정보로 인해서 뭔가 그런 취약점이 있는 행동을 한 것 같아서 그런 휴먼 인터랙션에서 기인하는 거기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것 같고 좋은 음,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뭔가 모델의 행동을 또 LLM이 감시한다는 그런 것들인데 뭔가 막 컴퓨터 과학과나 그런 보안 띠오리에서 뭔가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은 컨스티튜셔널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는지 뭔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음, 음, 예를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어떻게 샌드박스를 탈출할 수가 있는지 그거 자체가 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음, 채찌피티 베이스 해킹한 게 뭔가 정말 막 CS 막 컴퓨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막 이론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정말 똑똑한 모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그런 보안 쪽과의 콜라보 연구가 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결함이 발생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 혹시 관련해서 음, 샌드박스나 이런 거를 탈출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액션 단위로는 제가 몰라서 네.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모니터라고 나와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 그냥 LLM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니터의 모티베이션 자체가 그 어떤 이 모델이 미스얼라인드 되는 거를 막는 쪽으로 지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미스얼라인 디텍트가 가장 메인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자연어를 가장 잘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LLM을 활용하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산업적으로 바라봤을 때 디플로이 환경에서 진짜 좀 런타임 모니터처럼 에이전트 액션 단위로 하나하나 뭔가 체크를 해야 되고 한다면은 현재 어프로치는 좀 나이브한 것 같다고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컴퓨터 보안 쪽이랑 뭔가 연구가 많이 된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그 승원님이 옛날에 그 과제 해주실 때 조금 그 언지 주셨던 것처럼 이 모델 자체 그 퍼미션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그 보안 쪽에서는 확실하고 가장 센 방법이잖아요. 뭐 그런 방법들이랑 같이 결부가 돼서 어, 어떤 그 모니터가 디텍트를 하는데 활용한다면 그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링 할 때 뭐 권한을 제어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현님. 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COT 모니터링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뭔가 COT 쪽에서 약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음, 어, 사실은 어떤 악의적인 행동이 COT를 통해서 디텍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것이 뭐, 아닐 수, 사실은 그런 의도로 말하거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약간 모델의 컨피던스를 확인하는 거랑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음, 모니터링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음,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질문이 이 오픈 퀘스천 첫 번째랑 온라인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 그 프론티어 모델들, 아무리 프론티어 모델들이라고 해도 아직 그 뭐 이미지에 있는 정보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랭귀지 쪽에서도 뭐 예전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어떤 헬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이 뭐 있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COT 자체가 불안전하다라는 거는 이제 맞겠지만 사실 이런 인터널 스테이트를 들어가거나 혹은 하는 방식은 스케일러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미스비헤이비어를 디텍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프록시를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건데 인터널 스테이트를 하기에는 사실 모델마다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거고 그리고 사실 산업에서 진짜 업자 목적으로 파인튜닝 돼서 사용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오픈소스에만 해당되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인터널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뭐 한계점이 있는 방법으로 얘기되는 것 같고 아웃풋이나 트래젝토리 같은 경우는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아웃풋만 보고는 명시적으로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서 COT가 떠오르고 우리가 이 COT라는 거를 감시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OT라는 거는 결국 토큰으로 진짜 내뱉어지는 거다 보니까 어, 작은 모델이든 큰 모델이든 뭐 그 COT를 활용한 모델마다 COT를 활용하는 방향성은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스케일러블하게 우리가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좀 릴라이블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COT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23페이지의 그래프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음, 이 에이전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네, 제가 네, 언컷 엑스트 제로나 혹은 레이즈 스킵 테스트 음,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가 조금 잘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리고 넘어간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이제 리워드 해킹이라는 것들을 잡아내는 용도로 모니터를 활용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리워드 해킹이 일어나기 쉬운 RL 셋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쉽게 그냥 스킵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열어둔다거나 뭐 엑셀 제로를 할 수 있는 여지 열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RL 환경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할수록 이제 이런 경향성이 이제 많이 그러면 증가를 할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게 그런 예시거든요. 이게 리워드 해킹의 대표적인 행동인 거고 트레이닝 할수록 이런 것들이 높아지겠죠. 그때 이제 이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시그널을 줘서 어떤 트레이닝에 활용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얘가 리워드 해킹을 하는 것 같으면은 또 네거티브 리워드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액션 모니터링만 한 경우, COT 모니터링만 한 경우, 어, 샘플들에 대해서 후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모든 리워드 해킹이 일어난 경우일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COT 모니터링까지 활용했을 때 잡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이 보라색 같은 경우가 액션 모니터링만 했을 때 잡은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잡은 경우가 이제 파란색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레이닝 과정 중에 발생하는 리워드 해킹이라는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봤고, 그게 COT 모니터링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피규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보완해 놓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원님. 저는 방금 이 피규어랑 연계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요 논문은 COT만 검사하면 안 되고, 아니지, 액션 온리 검사하면 안 되고 COT 봐야 한다 그런 논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뒤에 그 디스커션 1과 2에서 보여주신 논문은 그 반대 뷰인 거잖아요. COT 못 믿는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들 좀 뭔가 논문들이 각각을 다뤘을 것 같아요. COT는 검출하기 좋고 멜리셔스한 의도를 파악하기 뻔하게 내추럴 랭귀지로 드러나니까 쉬워서 논문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또 액션만 보는 거는 리워드 해킹 액션들을 탐지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보는 게 쉬우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엑시이나 무슨 테스트 케이스 유닛 테스트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 그것도 보기 쉬우니까 각각만을 다뤘을 것 같은데, 뭔가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논문들도 있나요? 음, 네. 그러니까 네. 액션이랑 COT 다 같이 보는 연구가 있냐라는 거죠.
네. 음, 음, 뭔가 각각의 이, 연구 분야인 것 같아서 이 뒤에 음, 디스커션을 보여주신 거는 엔트로픽에서 네, 리즈닝에서 거짓말을 하더라 이런 쪽이랑 많이 연결돼 있는 그런 막 네, 연구 방향인 것 같고 음, 음, 앞에 논문들은 사실 리즈닝 모델이 아닌 것도 혹은 큰 모델 아니 그 리즈닝을 숨기는 그냥 프론티어 모델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 각각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문이 그 모니터링 쪽에서 거의 약간 시초격인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셋업 자체도 되게 좀 심플해요. 그래서, 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션, 뭐지? COT 모니터가, 어, 여기서 이제 하고자 했던 거는 이 COT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이 COT만 활용했을 때, 그리고 액션까지 활용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이제 다 비교를 하면서 이제 확인하는데, 물론 이제 그 액션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더 높게 나왔던 거라고 기억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퀀스가 쭉 이뤄지다가, 이제 그럼에도 좀, 어, 불안정하지 않냐라는 이제 시선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세이프티 연구 쪽이 아무래도 좀 작은 가능성까지 다 염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조금 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COT 모니터라 해서 COT만 보는 건 아니고 이 액션까지 다 포괄해서 이제 보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대신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들어가면은 COT 말고 좀 액션에 집중해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턴트 쪽은 사실 크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대신 이제 퓨처워크로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넣어둔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여기서